안녕하세요. 오늘도 맛동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저는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동산 정보현입니다. 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은 벌써 뭐 앵글 딱 봐도 엄청 넓게, 꽉 풍성하게, 네, 많은 분들 와 계세요. 누구신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예, 요새 시장 분위기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잖아요. 네네. 살짝 반등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인 반등의 서막인지 아니면 반짝인지 여름철을 비수기를 두고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분들을 더 초빙해서 다양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자 준비하게 됐죠.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늘 즐겨보던 맛동산에 제가 최초의 여자 패널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분위기가 초대해 주셔서 다르네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만 20년 정도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네. 김효선이라고 하고요.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네. 린다 수다방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금융권에서 네.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유희관 좀- 아니죠? 양희관. 예, 유희관은 아니고 양희관인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데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현재 부동산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융권 오기 전에 부동산 관련된 투자 자문 업무라든가 다양한 부동산 실무 경험을 하다가 현재 금융권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산가 분들 및 일반 개인 법인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정말 오고 싶었던 스튜디오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래서 아닙니다. 와주셔서 뭐 저희가 이번 기회로 저도 이렇게 이런 유튜브라는 데 제가 처음 네네. 나오는데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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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다 너무 반갑고, 오늘 어쨌든 상반기를 이제 마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도입하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정보현 전문가님도 뭐 네.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도 오늘 어렵게 초대한 네. 두 분 패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각 회사를 어찌 보면 대표하는 어.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네. 오늘 보시는 뭐 시청자 또는 구독자분들은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척 오늘 같은 기대됩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동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니까 많은 상담들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쭤볼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볼게요. 먼저 린다 수다방을 하고 계시는 네. 김효선 전문가님. 네. 네,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반기 전망을 하기에 좀 앞서서 네. 먼저 상반기 리뷰를 조금 하고 네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작년까지 계속 지역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네. 작년 9.13 대책 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뚝 끊겼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조금 잦아들만 할 때쯤 공시지가 상승이랑 보유세가 강화되는 그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지금 1분기 때는 거래량이 거의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도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쭉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해지가 되면서 또 3기 신도시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공급 정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 지역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입지는 좀 아니었다고 판단들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가격이 서울의 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 위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네.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대표적인 우리 아파트 시장 전망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뭐 음마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둔촌주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대장이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 고점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뭐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이어 나가겠지만 뭐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다양한 좀 변수가 있긴 한데 이런 기조대로 계속해서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좀 회복된 지역 위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보합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양희관 네, 전문가님도. 유희관의 양희관 저는요. 일단은 상반기 리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상반기 리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규제가 있었고
실제 그 규제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대출 관련된 규제, 세제 관련된 규제가 가장 컸는데 그 중에서 저는 대출 관련된 규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1주택자들은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또 대출이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또 살려고 하는데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대출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사실상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도 국가의 전반적인 그런 규제를 따라서 네.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출 여신이 좀 안 되다 보니 사실상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서 세금적인 부분이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 시장은 사실상 어려웠었고요. 네. 하반기 들어서면서 저도 고객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상반기 때 그런 본인이 좀 그 약발이 좀 정책 약발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약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살려는 사람들이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요. 효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씩 이렇게 회복이 됐듯이 저도 이제 하반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강보합세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맛동산에 정표현 전문가님 맛동산 할 호스트죠. 얘기가 있으시겠죠? 네, 효선님, 희관님 다 상승 또는 이제 강보합으로 네네. 이제 하반기 시장을 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밝은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더불어서 상반기 리뷰까지 네네. 뭐 이미 뭐 흘러온 지난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의견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도 엄청 좀 컸던 영향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은 뭐 영향이 엄청 크니까 대출도 막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가격은 내려오다가 그 제가 볼 때는 그 3기 신도시 발표랑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서울집 값이 좀 꿈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3기 신도시의 발표와 이제 주택 추가 공급이 서울집값 잡는 거하고는 크게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책의 약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비슷한 표현으로 시장은 정책에 적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후속 조치가 있지 않고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그게 또 정상이 돼버리는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5월 달부터 좀 꿈틀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재건축은 먼저 반응하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먼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요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대치 은마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가 실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가보면은 현수막 정말 살벌하게 걸려 있거든요. 네네. 현수막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든지 투자 심리는 조금 살아난 분위기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예고도 하고 있고, 뭐 이게 혼자 오진 않고 여러 이제 번들로서 이제 다른 정책과 함께 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지만, 제 의견도 결론적으로는 상승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좀 컸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을 살펴보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측면이 됐든 어쨌든 이자율 감소에 대한 원금 상승 효과, 가격 상승 효과가 됐든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 심리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몇 달째 보여지고 있는 상승세하고 거기다가 풀리는 뭐 토지보상금도 뭐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 규제는 계속 옥죄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중에 돈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뭐 공급이 계속 재건축 재개발도 막혀 있고 한 상태에서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은 꽤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책의 변수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렇게 저는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세 분 다 어쨌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밝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유망한 지역이나 또는 유망 투자처, 뭐 상품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